자, 세금은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뭐 그거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된다면 뭐 다들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어떤 세금을 내는 주체인 개인 내지는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세금을 내는 부분이나 현재의 어떤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나가던 법인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좋은 시절에 많이 냈던 세금들에 대한 부분은 오고 간 데가 없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거나 법인이 잘못되었을 때 구제해 주거나 어떤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세금 문제와 함께 곁들여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흥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내가 잘 나가고 할 때는 많은 세금도 냈는데 내가 사실은 망하고 신용불량이 내니까 나라가 오히려 도와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은행 거래도 못하게 만들고 뭐 너무 힘들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 옛날에 내가 그 많이 세금 냈던 거에 대한 보람도 없고, 또 내가 뭐 돈을 벌어서 가능하면 어디다가 꼬불쳐 놨으면 차라리 어려울 때 그 돈이라도 쓸 텐데 세금 다 냈더니만은 내한테 국가가 해주는 게 뭐 없다, 이런 이야기 사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게 뭐 세금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을 내면 그 사람이 설사 불행하게 됐거나 뭔가 사업에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신용 부분을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도 뭔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신감 있게 세금을 내고, 또 그 세금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잘못되더라도 또 어떤 나에게도 새로운 혜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세금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세의 목적이 본래 이랬어요. 담배세가 그 담배를 못 피우게 좀 이렇게 억제하자는 측면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그걸 가지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뭐 병을 고쳐준다는 둥 했는데, 내 보기에는 그거 명분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보통 지금 물건들 교류 유통하는 데서 10%짜리 이제 부가가치세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게 기본인데, 담배세는 300%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 말도록 아예 마약, 준마약으로 지정해서 소지하거나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을 다 흉법으로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안 할 거라면 세금 중에 300% 세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담배 피우는 거 지금 1,000원에 나오는 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300%를 붙이고 거기다 지방세, 교육세 붙이니까. 그래서 담배세 철폐, 이거를 아무리 담배 피는 분들,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그러고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부정이라고 난 저는 봅니다. 부당하다고 봅니다. 담배세 300% 철폐, 평상시처럼 10% 정도 매기는 게 옳습니다. 또 다른 뭐 좋은, 아니, 나는 뭐 그에 앞서서 이 세금 문제를 우리나라의 세금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있고 뭐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집을 파면 양도소득세가 있고, 또 뭐 상속세, 그중에 뭐가 불만입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겉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로 보면은 사실상의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닌가 그까지 이야기하는 걸 있는데, 물론 이걸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평생에 돈을 벌어 가지고 만약에 살다가 죽었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이,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45%에서 50% 가까이가 이게 상속세로 나가고 증여세로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소득세도 근로자는 뭐 20몇 %, 그 다음에 법인세 20몇 %, 그리고
개인 소득이 뭐 3억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45% 가까이 이렇게 세금으로 사실은 떼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욕을 끊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금방 두루치기로 대강대강 말씀하셨는데 사회주의란 말씀은 공산주의보다 약하지만은 좀 참가해 주시는 게 좋고, 아직 복지주의까지도 안 갔습니다. 조금 많이 낸다는 서구는 30~40%까지 가는데 우리나라는 22%에서 이제 30%쯤으로 가고 있어요. 금방 뭐 상속세 45% 가지고 막 전 재산의 45% 가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상속세 부분은 평생에 한 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면제되는 기본 세 공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속세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상속세 부분 문제 외에는 아까 말씀대로 소득에 관한 게 있고 재산에 관한 게 있고 해서,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담세율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율은 아마 조금 더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는 여력이 있고, 또 그 외국에 없는 그 독특한 거로서 그 면세율이라 그럴까, 얼마 이번에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주식 2천만 원까지 면제하다가 5천만 원까지 면제를 해요. 그래서 이 기본 면제 부분이 많아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찬반이 있습니다. 뭐 세게 반대는 아니지만, 그 100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은 1원을 물더라도 조금씩 물더라도 다 해야지 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제로로 만드느냐, 이런 말이 있고, 또 2천만 원 그 주식에 관한 소득, 거기서 2천만 원까지 면세, 이번에 대통령께서 5천만 원까지 뭐 투자자를 뭐 용기를 주자는 내용이고, 뭐를 꺾지 말라, 사기를 꺾지 말라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알아서 또 5천만 원까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좀 면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행된 거 봐야 되겠고, 아직은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 세목별로 좀 부당한 것들이, 아까 내가 담배세 이야기를 것좀 하지만은, 크게 국민의 담세 부분은 부담스럽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얘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가 마치 시장 경제 내지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복지 어떤 사회주의 형태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비율로 세금을 걷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고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뭐 또 아주 더 솔직하게, 우리는 그러면 복지 사회주의를 예를 들어 지향한다, 이렇게 해놔놓고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면, 그래,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 형태의 어떤 복지 체계를 지향해 가니까 그 정도 세금을 걷어가도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미래에 잘못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복지 사회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형태의 인생을 삶을 살 거니까 내가 이해하겠다 해서 조세 저항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 진영이나 무슨 통합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치 이게 뭐 하는 거냐, 빨갱이로 가자는 거냐, 내지는 돈 벌어 가지고 다 세금으로 떼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세율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 세율로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금 문제를 계속 높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진즉 논의가 됐었죠. 오세훈 시장이 물러날 때도 무상급식 가지고 이제 조금 대립을 국민들이 한번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점점 유아들, 노인들, 실업자 등등 하면서 복지 체계를 좀 늘려가면서, IMF 때를 기점으로 이제 늘려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이제 도움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금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이제 보조하는 부분이 늘어났죠. 그러나 완전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세금도 없어요. 지금 말씀을 복지 수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을 너무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정도 되려면 40%에서 50%, 맞으면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는 40%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국민들의 부담되니까 지금 30%를 지금 넘느냐 마느냐 정도에 그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직 세금 때문에 일부 계층이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무슨 세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그 부분은 이렇게 고친다든지 없앴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고,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견딜만 하고 국민들 감세 수준에서, 그 다음에 아래쪽은 또 면세 같은 게 또 많아서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좀 돈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아직도 세금은 한 2배는 더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0%에서 한 25% 정도 수준으로 지금 법인세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이나 약간의 뭐 선진국이라는 쪽에서는 법인세를 상당히 낮춰주고 있고, 또 뭐 물론 뭐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또 서유럽에는 뭐 법인세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어떤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 생각에는 그 반대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은 지금 외국인 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법인세를 낮춰주면은 배당 금액이 사실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법인세를 낮춰준 것만큼 그 어떤 혜택이 다시 재투자나 어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 남는 이익의 많은 부분들이 이 외국인 주주들의 배당 투자 수익으로 나가버린다 하는 또 이런 차원이 있고 해서,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는 낮춰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런 문제도 또 내가 보니까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수준의 법인세가 오히려 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욕을 들어가면서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재벌이다, 뭐 부자 편이다 자꾸 그랬는데, 저희는 국가라는 것은 부자 편일 필요도 없고 부자를 막 위에서 막 깎아줄 필요는 없어요. 정당하게 정식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율에 관해서는 토의해서 뭐 국회나 이런 데서 결정 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깎아주거나 일부러 높여가지고 막 그 돈을 뜯어내는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전에 김대중 총재가 말씀하신 가운데 이 기업과 관련된 게 있는데, 뭐 그 기업은 뭐 문화 쪽에도 막 그 돈을 좀 내야 되고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말 하실 때 그분 하신 말씀이 이래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좋은 제품을 싸게 생산해서 국민과 또 해외에 수출해서 좋은 일을 하면 된다. 따로 뭐 정치 자금을 내거나 광고비를 내거나 뭐 이런 점에다가 말하자면 예술 분야에다 막 억지로 막 강요해서 뜯어가고 이런 일이 좋은 건 아니다. 기업 본연의 일을 함으로써 기업은 사회에 기여한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소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법인세보다는 조금 올려도 한 5%까지는 가도 되지 않겠냐. 점진적으로 매년 1% 내지는 2%씩 올려서 그래서 그거를 국민 복지와 국민 복지가 아니라도 좀 생산적인 부분이나 연구 투자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법인을 뭐 사실 나도 법인을 세워보고 또 해보지만, 이 법인을 만들어서 어느 특정 매출액이나 특정 어떤 그 이익의 규모를 달성해 나가는 기간까지는 굉장히 법인이 사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자들도 세금 많이 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세금 난 많이 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마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어떤 그 법인세는 좀 대폭 낮춰주고, 네, 그렇죠. 오히려 대기업들의 어떤 법인세를 좀 더 높여서 받는 행태로 간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맞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습니다. 지방별로 좀 다르고, 초창기 한 3, 4년 또는 5년 정도 그거는 좀 낮추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세금,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피부에 와닿는 세금은 뭐 가장 요즘 소득세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소득세라든지, 소득세지. 그 다음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문제만 하더라도 집이 올라가가지고 뭐 저게 집이 언제까지 올라 있을지, 앞으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샀을 때보다도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불로소득으로 봐서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 세금이 만약에 지금 이 양도소득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된 부분을 국가의 일반 그 어떤 이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행정이라든지 기타 공무원 봉급 주고 뭐 도로 닦는데 이게 써버린다면 저는 그 세금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집을 만약에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을 만약에 80%를 걷었다, 90%를 걷어도 그 세금이 서민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되도록 이거를 법제화 시켜준다면 저는 뭐 많이 걷는 부분도 사실은 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실상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그 비싼 집을 팔아서 수익이 났던 사람도 내가 이 집에 이 세금을 내서 뭐 국가와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많이 짓는데 내가 기부했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가 되면 뭐 조세 저항이 줄어들겠지만, 그냥 돈을 빼들어 가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는데 써버리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착취당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상당히 이 국가와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네. 뭐 착취라는 용어도 쓰시고 불로소득,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지 무슨 불로소득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 보기에는 양도소득은 양도 차익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갑니다. 물론 좀 양은 좀 많아서 50%까지 이상 가는데, 그 외에 저는 종부세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부세 자체가 특정한 부분이고 그 많이 거치지도 않는 부분인데 불만만 많이 사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집값을 왜 낮추려고 그 애를 씁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하면 되지. 뭐 서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억짜리가 500억이 되건 뭐 10억, 20억 되고. 아니, 20억 그거는 내가 보니까 없어요. 우리 지금 상대편의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올라가면은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다수가 아니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뭐 소수거나 아니면은 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서도 평등,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집값이나 뭐 여러 가지 가격이 3억, 1억, 2억, 3억 한다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1억, 2억,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10억, 20억, 30억을 하고 있으면 과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내가 저 집을 사겠는가? 그러면 아예 포기하게 되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야 내가 올라가든 말았든 아니면 뭐 세금 나중에 나라에 뺏기면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래 세대와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세대 간의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이런 부분,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그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내가 볼 때는 그 이야기할 어떤 불평하는 거는 각자 자유이기 때문에 예. 젊은이들이 뭐 앉아서 10억짜리, 20억짜리 지나가는 말로 욕할 수 있어요. 그냥 관계없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지. 아니지, 그게 왜 관계없냐고. 그건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그 자녀분은 만약에 뭐 다른 어떤 편법에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집에 아파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빌라 주택에 사는 친구들 입장에,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집을 사고 못 사고는 세금도 아니고 여기서 주제도 아니에요. 왜 주제?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욕할 수 있고,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남은 돈 많이 버는 거 뭐 배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배 아픈 문제가 아니라니까. 배 아픈 나도 돈 문제가 벌어서 아니고, 큰 집 사면 예를 되고, 들어서 돈 벌어서 큰 집을 되죠. 못 산다니까. 안 사면 되는 거죠. 안 그게 사면 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국가에서 합법적이에요. 그러면 그걸 영원히 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래, 좋아. 나는 도저히 해도 이 사회에서는 집도 못 사고. 이 사회는 내가 아주 항상 개방돼 있고요. 내가 예를 기회가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기회가 나중에 폭동이 균등하고 일어나게. 평등합니다. 뭐가 폭동 이야기 폭동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러면. 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쟁이 일어나는 일하면 거고, 다 자기가 그래서 부자 될 전쟁이 수 있어요. 일어나는 아이, 전쟁이. 그렇죠. 극단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극단적이 아니라 세금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집값을 지키려고 애동바동 집 쓰다가 여기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많아버리면 이야기 그 자기 집도 다 뺏기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늘 근심하면서 사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집 안 갖고 있으면 세금 안 내고 집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지. 그럼 뭐가 어쩌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 때는 국세청 잘못 하나도 없고 국민 잘못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누가 것에 대해서 잘못해? 누가 잘못해? 잘못 없습니다. 지금 왜 잘못을 아무것도 계속 없다고요?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마세요. 탓이 아니죠. 지금 뭐가 문제가 일어나고 뭐의 있잖아요. 탓입니까? 예? 집값 올라가는 걸 뭐 탓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경제고 그게 가격입니다. 또 가격이 비싸다 싸다 하는 아니, 거는 소비자가 그러면 판단하기 나름이지. 정책은 왜 있고 나라의 아니, 국가의 그까지 간섭하면 안 경제부서는 됩니다. 왜 있어요? 자, 전 국민들이 빈이란 어떤 희망과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적당한 수준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보다 좀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나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조금 낮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나라가 그 근본적으로 정도예요. 지금 제가 볼 예를 때도. 들어서 그러니까 세금 이야기로 30억짜리 집이 있는 반면에 세금 지금 이야기를 하시라고.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재산의 불평등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보려고 세금 문제를 지금 들이댄 거 불평등 아니에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무도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원하는 가격에 얼마 세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 문제가 된다면은 어제까지는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지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률을 변동하고 이게 문제지. 지금 적당한 물건에 대해서 적당한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 세금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부의 불평등이 어떻고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되겠죠. 나는 가난해요 현재. 저는 그러나 나는 불평은 안 해요. 그러나 자꾸 그게 불평이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기회만 우리가 주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암요 얼마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뭐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상위권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돈 벌어서 축적을 하도 이건데 그것마저도 세금을 안 내려는 탈세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럼 탈세자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지금 불평하십니까? 그 세율에 관한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대화를 해서 풀면 돼요. 악서 갖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정말 구체적인 일을 해야 돼요. 세금을 내리고 싶다 하면 구체적인 일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현재 속해 있느냐,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대로 어느 정도 내느냐 문제가 일반 세금은 어느 데다 쓴다는 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건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세금이나 주택에 관련돼서 걷어진 세금은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쓰는 것, 그런 정도의 목적세는 괜찮다고 봅니다. 목적세 신설도 이야기하신다면 그럼 저는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세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적당한데 앞으로는 조금씩 올리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세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복지가 좀 더 향상되리라고 보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이나믹한 방법을 구성해야 그것들이 이제 실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우리 대표를 통해서 세금에 관한 비율도 뭐 정하고 개정하고 뭐 하고 있고, 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나 결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폐지돼야 될 세금으로서 담배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도로 휘발유, 우리가 저 휘발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는 휘발유세가 도로 건설에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이제 전기차 등등으로 새로 바뀌어지면 많이 세금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